전력용 반도체 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모스의 계면 상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실리콘 위에 옥사이드 위에 메탈을 얹어서 MOS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령 서로 떨어져 있을 적에 메탈의 워크 펑션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보다 높다 라고 가정을 하면 세 물질을 접합을 했을 적에 실리콘과 옥사이드 사이의 계면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굽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계면 SiO2와 실리콘이 만나는 이 계면에서의 홀 농도,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 농도, 우리가 P타입 기판이니까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죠. 홀 농도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기판 깊숙한 곳, 벌크에서의 요 간격에 비해서 계면에서의 간격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홀 컨센트레이션이 전공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농도보다 적다. PS가 PO보다 적다. 그래서 이런 계면 상태를 우리가 디플리션 상태라고 불렀어요. 디플리션 상태. 한편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 NO, 여기는 지금 NPO라고 되어 있는데 P를 붙인 이유는 P타입 기판이라는 그런 뜻이죠. NO 보다는 증가하지만 왜? 가까워졌으니까. 포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H 사이 간격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NI보다는 작다. 그래서 계면은 디플리션은 됐지만 아직 P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계면 상태를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계면 상태가 디플리션 상태가 있으면 컨덕션 밴드 엣지와 인트린직 레벨과 밸런스 밴드 레벨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는 경우에 서피스 포텐셜 psi를 양수로 봤죠. 그래서 psiS가 0보다는 크다. 그죠? 표면 상태는 뭐 디플리션이 됐지만 아직은 P타입이다. 그랬어요. 이 계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게이트 쪽에 에너지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왜? 에너지는 전하 곱하기 전압인데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우린 지금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은 전자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에너지 레벨로 치면은 여기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에너지 레벨을 끌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실리콘 쪽에 에너지 레벨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즉 여기에 포미 레벨을 끌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끌고 올라가니까 여기가 더 굽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C도와 같이 더 굽어진다. 그렇죠? 더 굽어진다. 그래서 더 굽어져 가지고 바야흐로 어떤 찰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인트린직 포미 레벨 EI가 포미 레벨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계면에서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디플리션이라고. 이것도 디플리션은 디플리션인데 디플리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 C도의 상황을 weak inversion, 약한 반전이라고 불렀어요. 약한 반전.
약한 반전이 되려면 여기 인트린식 포뮬 레벨이 계면에서 포뮬 레벨보다 밑으로 치고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큼 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레벨과 포뮬 레벨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을 뭐라고 불렀어요? phi b라고 불렀죠. phi b.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이 얼마 이상 굽어져야 돼요? phi b만큼은 굽어져야 위크 인버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피스 컨디션이 디플리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위크 인버전 상태에 있느냐를 지워지는 그 경계값이 뭔가면 phi b예요. 그래서 psi s가 양수는 양수대 phi b보다 적으면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에 있는 거고 phi b보다 크면 위크 인버전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위크 인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면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 전공의 농도는 역시 벌크에서의 농도보다 적어져요. 그죠? 더 멀어졌으니까 밸런스 밴드 엣지가 포뮬 레벨로부터 더 멀어졌으니까 더욱더 디플리션이 되겠죠. 그래서 PS가 P5보다 작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는 뭐보다도 작은가면은 밴드갭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트린식 레벨이 밴드갭의 2분의 1 되는 점 위로 포뮬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요 그림이 계면에서 밴드갭의 2분의 1 되는 점 인트린식 포뮬 레벨이죠. 2분의 1 되는 지점이 포뮬 레벨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PS가 P5보다 적은 거는 물론이고 NI보다도 적게 돼요. NI보다도. 그죠? NI보다도. 반면에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인트린식 포뮬 레벨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엄청 가까워졌어요. 이젠 컨덕션 밴드 엣지와 포뮬 레벨 사이의 간격이 이 길이가 밴드갭의 중앙보다 훨씬 더 짧아졌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 NS가 이제는 NI보다도 커진 거죠. NS가 NI보다도 커졌어요. 자, 그럼 계면에서 전자의 농도가 NI보다 커지고 전공의 농도는 NI보다 작아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원래 P타입 세미컨덕터였는데 표면 상태가 N타입으로 바뀌었네. 인버전이 됐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위크 인버전이라고 분달했어요. 다 되죠? 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크 인버전 상태 C번 그림에서 우리가 게이트의 양의 전압을 더욱더 인가하게 되면 여기 계면에서의 밴드는 아래로 더 굽어지게 되겠죠. 더 굽어져요. 앞으로 깊숙하게 굽어져요. 그죠?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바야흐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계면에서 여기 포뮬 레벨과 여기 포뮬 레벨이죠. 요 포뮬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요 간격. 이게 좁아서 지금 잘 눈에는 안 보일 텐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포뮬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요 간격이 벌크에서의 밸런스 밴드 엣지와 포뮬 레벨 사이의 간격과 같아지는 그 찰나가 또 있어요. 그 찰나에서 벌크에서의 요 간격과 계면에서의 포뮬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간격이 같으니까 이 상태가 뭔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홀 농도와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죠?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상태는
이 상태는 뭐예요?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가 늘어서 늘다가 NI보다 커지네가 위크 인버전이고, 이제는 NI보다도 커져가지고 이제는 PO보다도 더 커지네. 이 찰나가 바로 스트롱 인버전이 됩니다. 스트롱 인버전. 되겠어요? 그럼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그 찰나를 우리가 보통 threshold라고 정의를 해요. 사람들이. 전기 및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회로적으로 스트롱 인버전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을 우리가 약속을 해요. 이 커뮤니티에서. 회사에서. 여기를, 이 상태를 우리가 threshold라고 부르자. 그럼 이 threshold에서 포텐셜이, 서피스 포텐셜이 얼마나 굽어지는가를 봤더니 얼마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2배 phoebe가 되는 찰나를 넘어서게 되는 때를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부른 거죠. 왜 2배 phoebe가 되느냐? 우리가 봤었죠? 2배가 phoebe가 되면 이 벌크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간격을 델타라고 부르면 밴드갭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이 델타를 뺀 것이 phoebe였죠. 그죠? phoebe. 그런데 이쪽 계면에서 와서 볼 것 같으면 이 포밀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간격이 델타가 되는 것이고, 컨덕션 밴드 엣지와 여기 인트린식 레벨 사이의 간격이 2분의 1 밴드 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트린식 레벨과 포밀 레벨 사이의 그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밴드 갭의 중앙에서 델타를 빼는 거니까 바로 phoebe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phoebe가 얼마큼 굽어져요? 여기서 phoebe가 한 번 굽어지고 one phoebe, 여기서 다시 another phoebe, 토탈 2배의 phoebe가 굽어져야만 threshold에 들어간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urface potential이 2배의 phoebe 이상 굽어지면, 그렇게 심하게 굽어지면 이제 이 MOS 디바이스는 계면이 스트롱 인버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배의 phoebe보다 적으면 여기 보는 것처럼 weak inversion, phoebe보다 크고 2배의 phoebe보다 작으면 weak inversion, 2배의 phoebe보다 크면 스트롱 인버전. 단지 양수면 deple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 상태는 상당히 이제 전자의 농도가 늘어났으니까 N++ 타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롱 인버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디플리션 상태일 때, 여기서 이 초기 상태가 이제 디플리션이다. 디플리션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포밀 레벨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포밀 레벨을 끌고 내려가는 거니까 굽었던 밴드가 펴지겠죠. 펴지니까 플랫 밴드 컨디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밴드를 플랫 밴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게이트에 걸어줘야 할 전압을 우리가 플랫 밴드 볼테이지라고 또 불렀습니다. 이 그림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플랫 밴드 컨디션이. 플랫 밴드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더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밴드를 드디어 위로 치켜들게 만들 수가 있죠. 이 상태를 어큐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어큐뮬레이션이 되면은 서피스에서의 전공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전공의 농도보다 커지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MOS 디바이스의 계면 상태를 전부 다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개의 계면 상태를 다 이해를 했습니다.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에 있으면 전압분포를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벌크 영역이라고 불러요. 벌크 영역. 왜 벌크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뉴트럴 영역이라고, 중성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중성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온화된 도판트와, 우리가 지금 P타입이니까 동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동소가
전공을 내주면 자기 자신은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음이온과 주변에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공, 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항상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제곱센티미터당 전하가 몇 개가 있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0이에요. 없습니다. 0. 0. 0. 한편 여기가 옥사이드고 여기가 실리콘 영역인데 여기 영역은 이온화된 보론과 이 보론이 내놓은 전공들. 근데 이 전공들은 컨택을 하면서 어디로 건너갔어요? 메탈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아직 그림을 인버전에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오로지 아이오나이즈 된 보론들만 남아 있으니까 전공들은 어디로 건너갔어요? 메탈 쪽으로 건너갔죠. 여기 전공. 그렇죠? 이게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쪽에는 여기에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들만 3족의 붕소들만 이온화돼 가지고 남아 있으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음의 전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QNA만큼 있는 거죠. 마이너스 QNA만큼.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불러요. 왜 디플리션이라고 그래요? 전공이 다 디플리트 돼가지고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에 있었던 양의 전기를 띠고 있던 전공들이 어디로 건너간 거예요? 메탈 쪽으로 건너간 거죠. 메탈들이 여기 존재해요. 메탈과 SiO2 경계면에 여기 전공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전자기학에서 얘기했던 면전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면전하. 얇게 옥사이드와 메탈 사이에 얇은 시트처럼 종이처럼 면전하를 쫙 깔고 있는 거죠. 그 면전하 밀도는 얼마가 됩니까? 크기가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이거 다 전체 음의 전하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 양의 전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이게 이제 면전하라 그러니까 그 면전하 시트 차지의 두께가 0이라고 치면은 수학적으로 델타 펑션의 꼴이죠. 이 델타 펑션의 스트렝스는 QNAW가 되겠죠. QNAW. 그죠? QNAW.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의 전하는 QNA가 W만큼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가 게이트에다 양의 전압을 더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양의 전하가 더 쌓이는 거죠. 메탈 쪽에. 더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늘어난 양의 전하만큼 이걸 가우스의 법칙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인버전 차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인버전 차지가. 선생님이 더 리얼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다가 홀의 양을 좀 더 몇 개 더 그렸으면 더 좋았겠죠?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늘어난 홀의 양은 디플리션 차지 더하기 인버전 차지인데 일단 스트롱 인버전이 들어가게 되면 디플리션 차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공피병의 길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뭐가 늘어나요? 인버전 차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우스의 법칙을 만족을 하는 거죠. QM은 QD 더하기 QN.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디플리션 상태에서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더 인가하게 되면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더 인가하니까 여기에 양의 전하를 더 쏟아부어줘요. 그러면 SiO2 위에 평형판 축전기 같으죠? 절연막 위에 양의 전하를 퍼부어주니까 반대측에 음의 전하가 늘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축전기의 위에 축전지의 윗부분에 늘어난 양의 전하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디플리션 폭이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음의 전하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QM equal QD를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다 바야흐로 스레시홀드 상황, 게이트의 전압을 더 걸어서 더 걸고 더 걸어서 스레시홀드 상황이 되면 내가 늘어난 양의 전하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음의 전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음의 전하가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가 늘어나서 가우스의 법칙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스레시홀드 상황에서 여기에 인버전 차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디플리션 폭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Q&A 맥스로 고정이 됩니다. W 맥스로. 되겠어요? 이게 스레시홀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레시홀드 상황. 됐죠? 자, 그러면 threshold voltage를 나타내는 표현식을 다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threshold는 계면 상태가 디플리션 상태에 있다가 게이트에다가 더 강한 전압을, 양의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의 계면에 인버전된 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전자의 농도가 기판에서의 홀 농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threshold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의 계면은 디플리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죠? 거기 그때까지 이의 계면 상태를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밀 레벨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계면이 이런 상태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그러고, 계면이 굽어져 있는 이 크기를 우리가 지금 psi s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아송 이퀘이션이 d x 스퀘어 d 스퀘어 psi는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로우죠. 그죠? 전함밀도. 그러면 지금 이 영역에서 전함밀도가, 최적 전함밀도가 여기 지금 디플리션 영역이니까 아직 전자도 없고 전공도 없는 상태죠. 오로지 이 영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들만 있죠.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 그러니까 최적 전함밀도가 오로지 억셉터들만 있으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가 있습니까? NA개가 있죠. Q 음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QNA만큼 있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포아송 이퀘이션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다시 dx 스퀘어 d 스퀘어 psi는 마이너스 입실론 s QNA. 이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구간에서 성립하는 거죠 지금. 요 구간에서 x 이퀄 제로에서부터 w 사이에서 이 식이 성립되는 거죠 지금. 맞죠? 여기는 디플리션 영역이니까, 여기는 전자도 없고, 원래 로우는 뭐예요? 원래 로우는 어떻게 배웠어요? Q 곱하기 전공의 농도 빼기 전자의 농도 플러스 아이오나이즈 도너의 농도 빼기 억셉터의 농도였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디플리션 영역이니까 전자도 없고 전공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없고 이것도 없고, 여기 지금 P타입이니까 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요. Q&A만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적분을 해요. 양변을 정적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싶어요? 적분을 합니다. dx 스퀘어 d 스퀘어 사이를 적분을 해요. 입실론 s분의 Q&A를 적분을 해요. 양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에서부터 w까지 합시다. x는 임의의 x고, 임의의 지금 우리가 여기 축을 x축이라고 하는 거죠. 임의의 x까지. 그죠? x 이퀄 w는 어디예요? 여기가 x 이퀄 w죠. 여기가 w 되는. 그죠?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이거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뭐 dx분의 d psi가 되는 거죠? dx d psi at x equal w, x equal 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은 뭐가 돼요? 우측은 입실론 s분의 q n a의 x equal x에서 x equal w까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전위, 포텐셜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뭐예요? 전자계약적으로 이게 일렉트릭 필드잖아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 그죠? 그러면 x 이퀄 w에서 의 전개의 세기, x 이퀄 w에서의 전개의 세기, x 이퀄 w에서의 전개의 세기 얼마예요? 지금 뉴트럴 영역이 시작하는 이 점이니까, 시작하는 점이니까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 얼마예요? 여기가 뉴트럴 영역이니까 제로죠? 전개의 세기는 제로예요. 제로. sorry. x 이퀄 제로 아니고 x 이퀄 x에서부터죠. 그렇죠? x 이퀄 w를 집어넣으면 제로 빼기 x 이퀄 x에서의 값이니까 dxt psi. 이렇게. 우변은 뭐예요? 입실론 s분의 q na w 빼기 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요? 양변을 한 번 더 적분을 해요. 정적분을 해요. 그죠? 적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dx분의 d psi.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번 더 적분해요. x 이퀄 제로에서부터 w까지. 우변은 이거죠. 입실론 s분의 q n a의 w x, 이거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x 이퀄 제로에서 x 이퀄 w까지. 되겠어요? 그럼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요거 적분하면 뭐가 돼요? 요거 적분하면 psi죠? psi at w에서 더하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더하기 psi at 제로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좌변. 그리고 우변은 이거 적분하면 입실론 s분의 q n a 괄호 열고 w 집어넣으면 w의 제곱 빼기 2분의 1 w 제곱이니까 2분의 1 w의 제곱 이렇게 되고 0 집어넣으면 다 0이네.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si at x equal w 이게 뭐예요? x equal w에서의 psi 포텐셜, x equal w에서의 포텐셜은 뭐예요? 포텐셜 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0. 포텐셜 0이잖아요. 그죠? 0. x equal 제로에서의 포텐셜 이게 뭐예요? 서피스 포텐셜, 여기서의 포텐셜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뭐예요? 얘는 제로. 더하기 psi s 이퀄 2 입실론 s분의 q n a w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w가 뭐예요? 공피병역의 길이에요. w는 스퀘어 루트 2 입실론 s psi s를 q n a 도핑 컨센트레이션으로 나눈 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관계식을 하나 얻었어요. w는 이런 관계가 돼. 그죠? 그러니까 스레시홀드에서 스레시홀드에서의 공핍 영역의 길이 W 그걸 우리가 max라고 그랬죠? max는 스퀘어 루트 2 입실론 s psi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2배 phi 되는 psi를 우리가 threshold라고 그랬죠? NA에 이렇게 되겠죠. threshold에서
스레시홀드에서 공표 면역의 길이는 이만큼이 돼요. 그죠? 되겠습니까? 한편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앞서서 VG 게이트에 거는 전압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V옥스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서피스 포텐셜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물리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은 게이트에 내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그 게이트에 걸어준 전압이 일부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밴드를 피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일부는 옥사이드에 걸리고 일부는 세미컨덕터에 걸려요. 세 등분이죠.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실리콘에 걸리는 전압 이 세 개의 항의 합이 걸어준 게이트 전압이에요.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쓰이느냐 밴드를 피는데 옥사이드에 걸어주고 나머지는 실리콘에 걸어주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스레시홀드에서 스레시홀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게이트에 걸어줄 전압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걸어줘야 할 전압 이 VG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threshold voltage VT라고 그러는 거죠. VT. 그죠? VT는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뭐 이건 메탈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차이죠. VM. 이건 뭐 일종의 컨스탄트입니다. 일종의 컨스탄트죠. 더하기 Vux 언제? 스레시홀드에서의 Vux 더하기 스레시홀드에서의 사이S가 뭐예요? 얘가 2배의 PBS죠. 그죠? 2배의 PB. 그죠? 그런데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상수니까 뭐 더 이상 들여다볼 것도 없고 Vux threshold에서의 Vux 옥사이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럼 옥사이드 위쪽 면에 저장되어 있는 양의 전압 옥사이드 혹은 밑에 아랫면에 저장되어 있는 음의 전압 뭐든 간에 그때 그 저장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전압을 캐패시턴스로 나누면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QM을 C옥스로 나누면 되죠. 언제? threshold에서. 그런데 이 QM은 뭐하고 똑같아요? QN 더하기 QD라고 했었죠?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서 메탈 쪽에 QM 메탈 차지는 실리콘 쪽에 음의 전압과 같아야 되죠.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얘는 인버전 차지죠. 지금 우리의 경우엔 뭔가요? 전자죠. QD는 뭐예요? 아이오나이즈드 액셉터 이온들이죠. 이온 차지. 디플리션 차지. 그죠?
스레시홀드 상황에서 아직 인버전 차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봐요. 아직 스레시홀드를 넘어서야 비로소 전자가 만들어지니까 QD만 디플리션 차지만 존재를 하는 거지. 그죠? 스레시홀드를 넘어서야만 인버전 차지가 생기니까. 그죠? QD. 그러면 이 QD Ionized Acceptor 아이온 디플리션 차지 QD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스레시홀드에서의 전압은 검정색으로 씁시다. 스레시홀드 전압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스레시홀드에서의 디플리션 차지니까 Q NA W max 더하기 2배 phoebe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 W max 스레시홀드 상황에서의 스레시홀드가 일어날 적에 W max 우리 구해놨죠. 여기다 구해놨죠. 알고 있죠. 그렇죠? 요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하게 되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요 대입하게 되면 스퀘어 루트 2 입실론 S Q NA의 2배 phoebe 이렇게 되고 맞죠? 이걸 대입하게 되면 Q&A랑 여기 Q&A가 지워지고 분자로 이거 하나 남겠죠. 스퀘어 루트가 그러니까 입실론 2배 입실론 S에 2배 입실론 S에 사이 대신에 2배 phoebe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더하기 다시 2배 phoebe 다시 씁시다. 2배 중요한 식을 얻었어요. 드디어 우리 전자열업 시간에서 많이 봤던 threshold 볼테이지는 이런 표현식으로 돼요. 플랫밴드 볼테이지 첫 번째 플랫밴드 볼테이지에다가 디플리션 차지 threshold 일대의 디플리션 차지에다가 2배의 phoebe 세 개의 항의 합으로 되죠. 전자회로 시간에는 편의상 요 앞에 얘를 감마라 그럽니다. 감마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을 간소하게 쓰게 되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곱하기 감마 이 2배 phoebe 더하기 2배 phoebe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실리콘의 워크 펑션을 빼는 거죠. Pb는 뭐예요? Pb 벌크에서의 인트린직 레벨과 포밀 레벨 사이의 간격이었죠. 외우고 있어요. Q 로그 Na 나누기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를 C옥수로 나누는 걸 잊어먹었네. 그죠? C옥수. 그래서 이 이하는 맞습니다. 여기서 감마라는 것이 스퀘어 루트 2 입실론에서 Q&A를 C옥수로 나누는 것까지 요거까지를 다 해서 감마라 그럽니다. 감마. 됐습니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쓸까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C옥수 분의 1의 스퀘어 루트 2 입실론에서 Q&A의 2배 Pb 더하기 2배 Pb 세 개의 항의 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옥수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라고 그러죠.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옥사이드의 유전율을 옥사이드의 두께 T억스로 나눈 거죠. 단위는 페럿 퍼 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threshold voltage의 표현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하는 유도일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 전자요로 시간에 본 학생도 있을 텐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여러분이 아주 통달할 수 있도록 잘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교과서 이그젬플 6.1에 있네요. 6.1. N 플러스 폴리게이트고 P타입 도핑을 P타입 실리콘인데 P타입 기판 도핑을 얼마로 했는가 하면 5 곱하기 10에 15승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게이트 산화막 SiO2의 두께
T옥스라고 그러죠. T옥스가 100옹스트롱이래. 이 경우에 한번 threshold 볼테이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PB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포밀 레벨과 포밀 레벨 사이의 간격 PB는 KT 로가리즘 NA 나누기 NI니까 0.026 300도 K에서 KT 나누기 Q는 0.02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 알고 있죠? 로가리즘 5 곱하기 10의 15승 나누기 1.5 곱하기 10의 10승.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베끼지만 말고 눌러보면, 계산기를 눌러보면 얼마예요? 눌러보면 계산하면 0.3 볼트 나와요. 0.3 볼트 3 볼트 맞나요? 0.3 볼트. 그러면 Wmax 스레시홀드 조건을 충족할 때 공피 병역의 최대 길이 계산할 수 있죠? 아까 어디죠? 여기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Q&A에 2배의 입실론 S Q&A 2배의 2배의 입실론 S에 두 배 PB니까 맞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10승 2 곱하기 실리콘의 유전율 11.8 더하기 89.854 더하기 12 마이너스 14승 2배 0.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캘큘레이터에 넣어서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0.4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됐습니까? 게이트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게이트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우리가 이를 C옥스라고 부르자 그랬죠? C옥스는 E옥스 나누기 T옥스니까 얘는 옥사이드의 유전율이 3.8 정도 되나요? 3.8, 3.9, 3.9, 8.854 12 마이너스 14승 나누기 T옥스가 100옹스트롱이라고 그랬죠? 100 곱하기 옹스트롱이니까 센티미터로 하게 돼. 마이너스 8승.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C옥스는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페라 퍼 제곱센티미터.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산해야 될까요? 플랫밴드 볼테이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플랫밴드 볼테이지 계산할 적에 잘 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하나? MOS를 따로 띄워놨을 적에 이게 베큐um 레벨이었어요. 레퍼런스가 되는. 베큐um. 베큐um이라고 씁시다. 여기에 메탈 게이트인데 메탈 게이트에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실리콘을 쓴 거예요. N 플러스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에너지 밴드 그려줄 거예요. 오케이? 잘 보세요. 옥사이드 밴드 갭이 크죠? 그 다음에 뭐예요? P타입 실리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N 플러스 폴리게이트니까 N 플러스 폴리게이트니까 포밀 레벨이 어디 있는 거예요? N형이니까 밴드갭의 중앙보다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이렇게 포밀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N 플러스 폴리게이트니까 도핑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죠? 도핑을 많이 하면 여기 포밀 레벨이 어디로 가죠? 밴드갭에 들러붙죠? 이렇게 컨덕션 밴드 있죠? 그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포밀 레벨을 어디다 그리냐면은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 엣지에 그냥 붙어 있다. 여기가 포밀 레벨이다. P타입 실리콘이니까 여기 P타입 실리콘의 포밀 레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E, F, S 이렇게 있겠죠. 그죠? 돼요? 여기가 인트린직 포밀 레벨. 여기가 EC, 여기가 EV죠. 그럼 아까 본 거에 의하면 요 간격과 요 간격 사이에 요게 뭐예요? 요게 phi b죠. phi b 조금 전에 계산했던 phi b 0.3 볼트라는 게 요게 0.3 볼트라는 거죠. phi b가 0.3 볼트라는 얘기죠. 그죠? 요건 얼마예요? 요 간격은? 요 간격은 뭐 밴드갭의 반이니까 얼마일까요? 실리콘의 밴드갭이 얼마예요? 실리콘의 밴드갭이 1.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0.55 볼트 뭐 이 정도 되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실리콘의 워크 펑션을 빼는 거니까 뭐가 돼요? 여기 레벨에서 여기 레벨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되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마이너스 0.55에다가 0.3을 합쳐야 되겠네. 합치는 거니까 0.55에다가 0.3을 합쳐야 되죠. 마이너스 0.85 볼트가 되겠죠.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다가 음의 전압으로 0.85 볼트만큼 걸어야만 굽어져 있던 게 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잘 1차죠? 0.85V 0.85V
그죠? 그럼 threshold voltage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threshold voltage는 플랫밴 볼테이지 마이너스 0.85 그죠? 0.85 마이너스 0.85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뭐예요? 두 번째 항이 C옥수 분해 C옥수가 3.45 곱하기 C옥수가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죠?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에 스퀘어 루트 이거 쭉 계산해야 되는 거죠. 스퀘어 루트 2 입실론 s 요 안에 들어갈 부분을 여기다 쓰겠어요. 2배 입실론 s 실리콘이니까 유전지 11.9 곱하기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맞나요? 곱하기 Q&A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NA 5 곱하기 10의 10승 여기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와 있네. 곱하기 2배 phoebe 0.3 그죠? 그러면 요게 된 거죠. 그죠? 을 뭐로 나누면 돼요?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누면 되는 거죠. 요게 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뭘 더해요? 2배의 phoebe 더하기 2배 phoebe니까 0.3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첫 항이 마이너스 0.85 그리고 여기가 요 부분 요거 계산한 거죠. 그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0.37 곱하기 스퀘어 루트 다시 쓸게요. 0.37 곱하기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0.3 이게 감마죠. 아까 불렀던 감마예요. 감마. 그죠? 더하기 0.6 요 계산한 거죠. 여기 0.6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스퀘어 루트 0.6에다가 한번 계산기를 찍어보세요. 스퀘어 루트 0.6
계산해 보면 스퀘어 루트 0.6을 제곱근을 취하면은 0.77이 되고 이거다 0.37을 곱하면 0.28이 되네. 다시 마이너스 0.85 더하기 0.29 더하기 0.6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빼기 0.85 더하기 0.6 이렇게 하면은 0.037 정도 나오나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제의 경우에. 우리 교과서랑 답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선생님이 아직 강의가 진도가 못 나가서 그 예제에 있는 그대로를 풀어주지 못했는데 예제의 경우에는 SiO2와 실리콘 사이의 기면에 인터페이스 차지 불순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어요. 아직 선생님이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SiO2랑 실리콘 사이의 계면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구했더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0.037 뭐예요? 단위는 볼트죠. 볼트가 나왔어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뭘 느껴요? 여러분이 흔히 전자료에서 많이 봤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뭐 몇 볼트였죠? 연습 문제 많이 나왔던 거? 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0.7V 3.3V 전원일 경우에는 뭐 0.5V 뭐 이런 수준인데 0.03V 뭐 거의 0V죠. 0.037V 이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0.03V만 걸면 채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0.03 다행히 이제 양수가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만약에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여기 지금 양수도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음수 값이 여기 있는데 이 오른쪽 이 두 개의 합이 0.85 마이너스 0.85보다 적었다면 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음수가 나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마이너스 0.5V가 나왔다. 그럼 이미 마이너스 0.5V만 걸어주면 채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인풋 전압의 변이, 인풋 볼테이지 스윙이 그라운드에서 VDD까지잖아요. 0V에서부터 3.3V까지인데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마이너스 0.5V면 0V에서 이미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3.3V에서는 물론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로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로직으로 디바이스를 쓰려면 채널이 없다가 생기든가 생겼다가 없든가 뭐 그래서 구별이 생겨야 이게 레벨 하이 뭐 레벨 로우 하이 이런 로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갖는다면 항상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항상 로직이 하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지금 예제처럼 만약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0.037V가 나온다면 0에서 조금만 더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제 레벨이 벌써 하이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VDD 3.3V까지 계속 하이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0.037과 0V 사이에서만 로직이 로우로 있는 거니까 소위 인풋 전압의 그 윈도우가 너무 좁죠. 그죠? 네. 불편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스윙이 너무 우리 선생님이 계산한 이 스레이쇼 볼테이지가 너무 적절치가 않다. 이거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전자회로 시간에 많이 봤던 대로 뭐 이걸 갖다가 뭐 0.7V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죠? 예. 이런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이와 같은 스레이쇼 볼테이지를 엔지니어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조절하는 프로세스를 threshold voltage 컨트롤을 한다 그래요. threshold voltage 컨트롤. threshold voltage 컨트롤 한다 그래요. VT 컨트롤. 다음 시간에는 VT 컨트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